여러분, 공원은 왜 돈을 안 받을까요? 그리고 출퇴근길 도로는 왜 맨날 그렇게 막히는 걸까요?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질문들 뒤에 사실은 똑같은 경제 원리가 숨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 모든 현상을 한 번에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경제학적 열쇠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좀 뜬금없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라를 지키는 국방이랑 요즘 잘 나가는 카니에 웨스트의 MP3 파일, 이 둘 사이에 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저를 한번 믿어보세요. 이 둘의 공통점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 주변 세상이 진짜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네,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 속에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 즉 시장의 원리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세상을 보는 아주 특별한 안경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공짜 또는 무료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경제학적으로 제대로 분석하려면요, 딱 두 가지 질문만 던져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모든 걸 아주 명확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첫 번째 질문, 바로 배제성이 있느냐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쉬워요. 돈 안 낸 사람을 못 쓰게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딱 잘라서 돈 안 내셨으면 쓸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길거리에서 파는 맛있는 피쉬 타코가 있어요. 돈을 안 내면 주인이 타코를 줄까요? 당연히 안 주죠. 이게 바로 배제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국방은 어때요? 세금을 냈든 안 냈든 저 사람은 세금 안 냈으니까 미사일 날아와도 보호해주지 맙시다. 이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이건 배제성이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비에 있어서 경합성이 있냐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이걸 써버리면 다른 사람이 쓸 몫이 줄어드나요? 아니면 내가 쓰든 말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쓸 수 있나요? 바로 이 차이입니다. 다시 PC 타코로 가볼까요? 제가 그 타코를 한 입 싹 먹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은 바로 그 타코를 먹을 수 없게 되죠? 그쵸. 이게 바로 경합성이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MP3 파일은요? 제가 지금 카니에 웨스트 노래를 듣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똑같은 노래를 듣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어도 파일이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경합성이 없는 경우죠. 자, 이제 준비되셨나요? 방금 배운 배제성과 경합성,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네 가지 종류로 나눠볼 겁니다. 이 표가 바로 오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줄 일종의 암호 해독기 같은 거예요. 자, 표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배운 두 가지 개념만으로 세상의 거의 모든 게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의 매력이죠. 자, 보세요. 돈을 내야 하고 배제성 있음, 내가 쓰면 남은 못 쓰는 경합성 있음, 음식 같은 건 사적 재화. 반대로 돈 안 내도 되고 배제성 없음, 내가 누린다고 남이 못 누리는 것도 아닌 경합성 없음, 국방 같은 건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돈은 안 내지만 내가 잡으면 다른 사람은 못 잡는 바닷속 물고기 같은 건 공유자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가 매일 다니는 이 도로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드리자면 정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상황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텅텅 빈 무료 도로를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 쓸 수 있고 배제성 없음, 내 차가 들어간다고 다른 차가 못 가는 것도 아니죠. 경합성 없음. 이건 완벽한 공공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톨게이트를 세워서 돈을 받으면 돈 안 낸 차는 못 들어가니까 배제성이 생겨서 자연 독점이 되고요. 만약에 무료 도로인데 차가 꽉 막히는 출퇴근길이라면 어떨까요? 내 차 한 대가 다른 차가 갈 공간을 뺏는 거니까 경합성이 생겨버리죠. 이러면 공유자원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문제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공공재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배제성이 없는 재화에서요. 왜 국방이나 치안 같은 서비스는 넷플릭스처럼 월 구독료를 내고 쓸 수 없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무임승차자라는 개념입니다. 이름 그대로예요.
버스 요금은 안 내고 슬쩍 타는 사람이죠. 어떤 서비스의 혜택은 다 누리면서 돈은 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국방처럼 배제성이 없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안 낸 사람만 쏙 빼놓고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나 돈 안 내도 어차피 지켜주네? 그럼 굳이 낼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모두가 이렇게 무임승차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도 돈을 안 내고 기업은 돈을 못 버니까 아예 국방 서비스를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데도 말이죠. 바로 이래서 정부가 직접 세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공유 자원에서 발생합니다.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경우죠. 아주 유명한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왜 모두가 함께 쓰는 좋은 자원들이 그렇게 쉽게 망가져 버리는지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누구나 자유롭게 양을 풀어 키울 수 있는 공동 목초지가 있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집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양 한 마리만 더 키우면 우유도 나오고 털도 나오니까 완전 이득이네? 문제는 모든 집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도 나도 양을 한 마리씩 늘리다 보니 결국 그 푸르던 목초지는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 아무도 양을 키울 수 없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내 양 한 마리가 풀을 뜯는 그 행동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쓸 풀이 조금 줄었네 하는 아주 작은 손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작은 사회 전체의 비용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만 쫓다가 결국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공유지의 비극, 이거 옛날 이야기 같지만 바로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꽉 막힌 무료 도로나 바다에서 사라져가는 물고기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의 이메일 받은 편지함도 마찬가지예요. 스팸 메일이요? 이게 바로 현대판 공유지의 비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구나 거의 공짜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니까 광고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스팸을 보내죠. 그 결과 깨끗한 받은 편지함이라는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공유 자원이 스팸으로 오염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요. 다행히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나서서 몇 가지 규칙, 일종의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서요. 예를 들면 사냥 면허처럼 아예 자원 사용량을 정해놓고 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통체증이 심할 때 혼잡 통행료를 받아서 그 사회적 비용을 운전자 스스로 부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주파수 경매처럼 사용 권리를 아예 팔아버리거나 더 나아가서 공동 목초지를 그냥 개인 땅으로 나눠줘서 각자 자기 땅을 아껴 쓰게 만들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로 모아집니다. 바로 주인이 없다는 것. 경제학적으로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다고 말하죠. 생각해보세요. 깨끗한 공기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을 돌려서 공기를 오염시켜도 딱히 누구에게 보상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다도 주인이 없으니 먼저 가서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사람이 임자인 셈이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무거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만약 깨끗한 공기나 안정적인 기후처럼 주인이 없지만 우리 생존에 가장 중요한 이 자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지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경제학적 프레임이 바로 이런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